미친 최저임금에 이들 너무 괴롭다. 이들이 누굴까요? 단기 근로자들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5년 새에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 증가율, 와 장난 아니죠. 81.9%나 늘어났습니다. 81.9%.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최저임금이 늘어나니까요. 정규직에서 빼고요. 쉽게 말하면 파트타임, 시간제 알바로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폭증한 겁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2017년에 441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요. 1980년대 이후 최대입니다. 802만 8천 명. 최저임금이 올려서 경기가 선순환된다면서 정환진 TV, 정환진을 건시안적인 시각으로 경제를 이야기한다는 그분 계셨는데 아니잖아요. 제 말이 맞잖아요. 지표가 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441만 3천 명이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요. 802만 3천이 됐어요. 802만 8천. 엄청납니다. 올 7월까지도 보면 말입니다. 645만 1,000명이에요. 연말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겁니다. 연말로 가면 갈수록. 1월 달이 616만 8천 명이었고요. 3월 달이 600만 8천 명. 진짜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 실제로 보실래요? 최저임금이 올라갈 때마다 36시간 미만 근로자는 굉장히 늘어납니다. 2017년 볼까요? 2017년에 6,47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41만 3천 명이죠. 2018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16.4%를 올렸을 때입니다. 올리니까 말입니다. 순식간적으로 80만이 늘어났어요. 521만 1,000명. 521은 7,530원까지 올리니까요. 16.4% 왕창 늘어났습니다. 왕창. 게다가 말입니다. 2019년에도 마찬가지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죠.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예요. 괴롭다 괴롭다 이렇게 괴로울 수가 있을까요? 진짜 괴로운 겁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2022년 보세요. 2022년 진짜 어려웠잖아요. 2022년에 보면 5.1%나 올렸어요. 5.1%나 미쳤어요. 2023년에도 5% 올렸어요. 미쳤어요. 진짜 미쳤다고 전 생각을 해요. 2022년에 그렇게 올리니까 802만 8천 명까지 늘어납니다. 심각하죠. 진짜 심각합니다. 802만 8천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한 2,800만 조금 넘을 겁니다. 2,800만. 그럼 800만이면 30% 가깝다는 거잖아요. 최저임금을 올려서 주 36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에 말입니다. 30%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경제를 망친 겁니다. 이게 경제를 망친 거예요. 도대체 말입니다. 저보러 건시안적인 생각을 하신다는 그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심각한 거 보여드릴까요? 더 심각한 거.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 말고요.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 말고요.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를 볼까요? 충격적이 됩니다. 여러분. 충격적 돼요. 여러분 보세요. 주 15시간 미만은요. 이거 주휴수당도 안 주는 시간이거든요. 주휴수당. 많은 사람들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요. 주 15시간 미만. 주 15시간만 되면 주휴수당을 줘야 돼요. 근데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그러면요. 14시간까지 시켜야 되는 거예요. 14시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2017년에는 15시간 미만 취업자가 96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0.9%, 16.4%를 올리니까요. 순식간에 109만 5천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109만 5천 명. 그리고 10.9%를 올리니까요. 130만 2만까지 올라갔습니다. 130만 200명. 130만 20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2022년에 그 어려울 때도 말입니다. 130만 400명으로 200명이 늘어났어요. 오히려 말입니다. 이게 이때는 최저임금을 적게 올렸잖아요.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을 말입니다. 2020년에는 보시는 것처럼 적게 올렸습니다. 그러나 2023년, 2022년이 되면서 2021년이 되면서 보세요. 151만 2천이 이제 쌓인 거예요. 쌓인 거예요.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9,160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2022년에는 157만 7천까지 올라갔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가 9,620원이 되니까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아마도 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가 또 늘 겁니다. 이제는 160만이 되지 않을까요? 160만이. 여러분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못 먹고 살잖아요. 못 먹고 삽니다.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일자리를 한 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를 해야 된다는 뜻이 몇 개를. 뭐 2개도 안 돼요. 3개도 안 됩니다. 적어도 4개 이상은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4개 이상. 그러면 여러분 뭐 무지개 알바니 뜀뛰기 알바니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사실 초단시간 취업자가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것은 최저임금을 워낙 가파르게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 저는 제가 억지로 말입니다. 경제가 왜곡되게끔 여러분들에게 지식 전달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말입니다. 그래도 이 자막에 보면 말입니다. 정완진이라고 써 있고요. 그 옆에 경영학 박사라고 써 있습니다. 박사씩이나 된 사람이 제가 왜곡되게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 옆에 보면 매일경제TV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나름대로는요. 세상을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요. 그 열심히 살한 결과 기자로 시작을 해서 뭐 시작은 PD로 했지만요. 그리고 기자가 되고 그리고 계열사지만 매일경제TV 대표이사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굳이 말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념을 넣어서 뭐 경제를 편협하게 이야기하고 그럴 이유 없습니다. 저는 다시 제가 그분의 아이디는 이야기를 안 할 텐데요. 중요한 것은요. 저는 정환진 TV를 보시는 이 자리에 뭐 진보 성향을 가진 분이 보시든지 아니면 우파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보시든지 모든 분들에게 저는 이념을 완전히 버렸어요. 이 속에서는요. 오로지 말입니다. 균형 잡힌 경제 지식 이것만 남아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신 좌파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좌파는. 좌파는 그냥 정환진 TV를 볼 자격도 없고요. 그냥 북한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북한으로. 괜히 우리 사회에 있으면서 혼란 만들지 말고요. 또 정환진 TV에 들어와서 분탕질하지 말고요.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북한으로. 그게 아마 그분들을 위해서도 좋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계속 분탕질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잖아요. 광복절 경축사에서 말입니다. 자유란 단어를 몇 번 이야기했다고요? 26번이요? 자유민주주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좌파를 공산 전체주의자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 반국가 세력이라고 아예 찍어버렸습니다. 맞아요. 반국가 세력. 틀리지 않습니다. 반국가 세력들 몰아내야죠.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자유가 중요해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몰아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이게 이념이 돼서 나라 경제를 망치는 거예요. 저는 경제에는 최소한 말입니다. 이념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오죽했으면 정경분리란 말이 왜 나왔겠어요. 정경유착이라는 건 뭐 권력의 힘과 돈의 힘이 합친다 이런 의미가 강하지만 사실 요즘은요. 권력의 힘과 돈의 힘이 이게 뭉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힘과 이념을 가지고 있는 이념의 힘이 뭉치는 거예요. 이거 없어져야 되거든요. 경제는 오롯이 경제여야 돼요. 경제가 정치에 덮이면 안 됩니다. 사회가 정치에 덮이면 안 됩니다. 경제는 오롯이 경제여야 되고요. 정치는 오롯이 정치여야 돼요. 정치가 모든 것을 장악하겠다? 경제, 사회, 문화 다 장악하겠다? 이것은요. 욕심이고요. 이것은요. 공산주의에서만 있을 법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정관진 TV를 보시는 많은 분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시는 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더 공고히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경제 지식을 보유해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목소리 높여서 계속 외치겠습니다. 계속 외치겠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균형 잡힌 경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